안녕하세요, 은비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의 책갈피로 돌아왔어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북클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북클럽을 신청하고 이렇게 택배로 받아봤어요.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미음사와 문학동네, 이 두 출판사의 북클럽을 제가 함께 뜯어보고 비교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그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는지, 북클럽 혜택은 뭐가 있는지, 또 제가 그 북클럽의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들을 고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미음사와 문학동네 중에서 어떤 북클럽을 가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미음 북클럽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려놓고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미음 북클럽의 구성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 5권의 책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세계문학 전집과 세계시인선 중에서 이렇게 3권을 고를 수가 있고요. 올해 북클럽 에디션으로 나온 책 5권 중에서 이렇게 2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5권을 고르게 됐는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세계문학 전집과 세계시인선 중에서 3권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세계문학 전집 말고 세계시인선 중에서 3권을 전부 다 골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요즘 새로 또 시도하면서 가사를 써보려고 하는데 항상 소설이나 에세이 위주로 제가 책을 읽고 가사를 썼었다면 이번에는 시집을 읽고 가사를 써보려고 시집을 3권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책은 애너벨리예요. 애너벨리는 미국의 시인인 에드거 앨런 포가 쓴 책인데요. 이 포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또 편집가로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시인이었는데요. 그의 일생은 극도로 피폐하고 또 비극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우울하고 불쾌한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랬던 그의 일생에 유일하게 힘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아내였는데요. 이 아내가 죽고 나서 그녀를 애도하면서 쓴 시가 이 애너벨리입니다. 이 시집은 에드거 앨런 포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내가 죽고 2년이 되지 않아 포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의 기존 작품들과는 다르게 쓰여진 이 사랑시를 제가 한번 구입해보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들였다는 것인데요. 그 점이 바로 이 포의 시를 읽을 때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쪽에는 원어로, 포가 직접 썼던 원어로 운율과 박자감을 느낄 수 있게 쓰여져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해석한 시가 있다는 점이에요. 비록 영어긴 하지만 영어로 어떻게 그가 이 단어들을 선택하고 썼는지 직접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에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은 윤동주 시인의 시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또 공부할 때는 많이 읽어보고 뭐 국어 시간에 분석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그의 시들을 차분히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집을 통해서 그의 전체적인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입하게 됐어요. 이 윤동주 시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자 작가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의 100여 편의 시들은 그가 오사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시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에 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인 우리나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시들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을 가진 한편 부드러운 서정을 가진 시인이었습니다. 이 목차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별에는 밤이나 또 자화상이나 서시 같은 작품들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책도 읽어보고 또 어떻게 다시 윤동주 시인을 제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집은 윌리엄 워즈워즈의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예요. 이 작품은 제가 제목이 너무 예뻐서 눈이 가서 찾아보고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 윌리엄 워즈워즈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그의 대표작들을 묶어 만든 시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윌리엄 워즈워즈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처음 보는 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개관시인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개관시인은 월계관을 상징할 때 쓰는 이 개자를 사용해서 영국 왕실이 영국의 가장 명예로운 시인에게 직접 임명하는
칭호였다고 합니다. 이 개관 시인들은 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봉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시를 지어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재는 총리가 추천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직업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영국 왕실에서 임명한 시인은 어떤 시를 썼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워즈워즈의 특별한 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전에 비극이나 서사시들은 영국의 제왕이나 귀족들에 대해서 쓴 시였다면 그는 평민들의 삶과 평민들의 일상을 가지고 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들이 아닌 평범한 시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북클럽 에디션 책 중에서 제가 고른 2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수레바퀴 아래서와 설득 이렇게 2권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5권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표지, 제일 예쁜 표지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 북커버 에디션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들은 같은데 표지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표지가 예쁜 책을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커버만 예뻐서 고른 건 아니었고요. 제가 고른 이 책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설득이라는 책은 제인 오스틴 작가의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오만과 편견을 쓴 여성 작가예요. 이 제인 오스틴은 셰익스피어에 이어서 지난 1000년간 뽑힌 최고의 문학가로도 불리우고 있어요.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 중에서 설득이라는 작품은 주위의 설득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유, 이 여성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들을 서술한 책인데요. 저에게 이 책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 제인 오스틴의 생애를 그린 영화 비커밍 제인을 보고 왔어요. 재개봉을 하면서 GV를 열었었는데 그 GV에서 이 제인 오스틴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살고 있던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녀가 녹아내려고 했던 소설 속의 그 배경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난번 책가올 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함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요즘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클럽을 신청하려고 보던 와중에 이 수레바퀴 아래서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소설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문학에 원래 관심이 있던 헤세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작품을 쓰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가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그의 경험이 담겨 있고 또 어디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서 나갔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렇게 5권의 책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북클럽에 함께 오는 굿즈들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북클럽을 신청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북스탠드입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 열어서 풀면 짜잔! 이렇게 안에 굿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거의 정식 명칭은 북스탠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대로 젖혀서 이 아까 전에 묶여있던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걸면 이렇게 스탠드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을 이렇게 이렇게 양쪽 날개에다가 끼워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고정도 잘 되고 튼튼한 것 같아요. 보통 북스탠드 하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커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스탠드를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각도도 조절하며 세울 수 있는 이 스탠드를 저는 많이 애용할 것 같아요. 이걸 북스탠드 케이스라고 또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저는 시집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이렇게 돌돌돌 풀어서 이렇게 케이스로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번 미는 북클럽 테마가 북앤 피크닉이더라고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싶은 하루,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페나 소풍을 갈 때, 또 야외에서 책을 읽고 싶을 때 이걸 간단히 들고 나가면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굿즈는 세계문학 전집 북파우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접혔는데
이거를 소재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약간의 생활 방수가 가능할 것 같은 뭔가 아예 면질감의 천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오염해도 책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끈을 밑으로 쭉 내리면 지퍼가 열리고요. 이렇게 북파우치입니다. 이것도 세계문학 전집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시집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 권만 들어갈 뿐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른 3권의 책이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아요. 아마 이 5권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크네요. 5권이 다 들어가고도 이렇게 지퍼가 안 잠기네? 한 4권? 4권 정도 넣으면 이렇게 넉넉히 잠깁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책을 많이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뭐 한 책 2권에다가 같이 온 이런 노트, 이렇게 같이 온 노트 그리고 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넣었던 이 3번째 굿즈는 미는 북클럽 엽서책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긁혔는데 여기는 이 앞칸은 스탬프 보드와 스티커 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미는 북클럽 행사들을 참여하면 스티커와 스탬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찍거나 붙이면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네요. 종이는 꽤 되게 두툼해요. 진짜 이거 한 장 한 장 엽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트고요. 맨 앞에 보시면은 마이 버킷리스트 북스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렇게 10권. 이렇게 월별로 10권이 아니네. 버킷리스트 북스를 몇 권까지 할 수 있냐? 40권까지. 1년에 40권을 읽으라는 말인가 봐요. 한 달에 한 3, 4권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6월이지만 그리고 이 리뷰 노트가 있어요. 독서 후 떠오른 생각을 적어보세요. 보면은 뭐 도서명, 저자, 기간, 총평, 한 줄평, 그 다음에 독서 후 떠오르는 단상, 장에는 밑줄 친 문장 이렇게 독서 노트네요. 앞에 독서 노트가 쭉 있고 중간에 펼쳐보시면 이렇게 포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는 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을 세계문학 전집 속 문장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집에 문장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미는 북클럽 스탬프 앤 스티커 이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탬프 리스트와 스티커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굿즈뿐만이 아니라 미는 북클럽의 혜택들이 있는데요. 먼저 미음사 패밀리데이가 있어요. 이 패밀리데이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먼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는 북클럽의 다양한 행사들인데요. 온오프라인 독서 모임, 도서 구매 이벤트, 또 작가와의 만남과 시낭독회 등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참여하게 되면은 제가 브이로그로 함께 찾아뵙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은 미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북샵이라고 책에 관련된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굿즈들은 북클럽 회원들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저도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미는 북클럽의 구성품들을 다 열어보았어요. 다음으로는 북클럽 문학동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문학동네에서 온 택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는 택배 박스 같지가 않고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딜 열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여기는 확실한데 요렇게 이게 이렇게 열리네요. 짜잔. 여기도 열어야 돼요. 잠시만요. 이게 테이핑 된 데를 다 열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짜잔.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여드리기가 되게 편하다. 먼저 열어보면은 이렇게 두 뭉탱이로 왔는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왔어요. 먼저 이렇게 온 게 스티커 붙여서 왔어요. Balance Your Book Life. 이번에 문학동네 테마가 균형이래요. 밸런스. 일상과 균형 잡힌 책 문화 경험을 선물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열어볼게요. 이게 아마 공동으로 오는 구성품인 것 같아요. 먼저 그 전에 문학동네는 미음사와 다르게 총 3번에 나눠서 이렇게 키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 이 키트는 웰컴 키트라고 하고요. 첫 번째가 웰컴 키트, 그 다음에 생일 도서를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 키트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5권의 책이 오는데 웰컴 키트에 3권, 생일에 1번, 연말에 1번 이렇게 5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웰컴 키트 3권 중에 2권은 원래 정해져 있는 책이고요. 1권을 제가 고를 수가 있는데 이 2권이 원래 정해져 있는 책입니다. 먼저 2020 더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써있는데 매년 이 베스트 컬렉션이 다르다고 해요. 올해 컬렉션은 문학동네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내 인생의 소설 명단편 이런 주제로 쓰여져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10분의 작가들 이름이 쓰여 있고 그래서 10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책별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아예 이 북클럽 회원들만 가질 수가 있는 책이에요.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바코드나 이런 게 아예 없이 정말 스페셜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다음은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이 책은 뒤에 보시면 비매품이라고 써져 있고 2020년 1년 동안은 보급가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북클럽 회원들이 아니셔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7분의 작가분들의 수상집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또 상을 받은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일까, 또 어떤 소재가 궁금하기 마련이잖아요.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2권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른 책 1권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책이 제가 고른 책 CC 허니컷 구하기입니다. 일단 책이 너무 예쁘죠. 제가 이 복숭아에 홀린 듯이 주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앞에 새로운 인생이 조지아의 복숭아처럼 달콤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책의 대목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 그림이 있는 것 같고 베스 호프만의 장편 소설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흥미로워서 고르게 됐는데요. CC라는 한 소녀가 나와요. 이 CC라는 소녀가 엄마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사고로 맞이하게 되고 무관심한 아빠에게서 보내져서 친척의 할머니 댁, 시골에 있는 친척 할머니 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성 이웃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하면서 CC가 자기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고를 당시에 책 소개란에 있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도로 위에 빨간 세팅 구두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목격자는 셋이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드레스를 입은 엄마가 아이스크림 트럭을 향해 뛰어들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를 써놨는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이스크림 트럭, 빨간 세팅 구두, 우스꽝스러운 파티 드레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특이해서 어떤 사연과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이 책 외에도 약 60권의 책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들을 다 막 이렇게 줄거리 찾아보고 어떤 책을 고르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제야 이렇게 받아보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네, 문학동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생일 키트나 연말 키트를 받으면 또 한번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 웰컴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아까 노트와 같은 색깔의 디자인의 디자인은 북클럽 문학동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웰컴 키트 맨 위에는 이렇게 봉투가 들어있어요. 안에를 열어보면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
멤버십 카드는 이렇게 오렌지색과 민트색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오렌지색이 마음에 들었는데 오렌지색으로 배송 와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회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회원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른 책과 이름이 쓰여져 있는 카드까지 다 맞춰서 넣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세심한 이 문학동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실물이 궁금했던 이 짤그랑거리고 있는 코인. 우와, 골드 코인 보이실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골드 코인 보이죠? 진짜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꽤 있어요. 진짜 코인이네요. 이게 2개가 들어있어요. 이 문학동네와 맺어져 있는 아지트 책방이 있는데 거기서 웰컴 드링크와 각종 메뉴들을 교환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또 1년에 2번 뭉클 문방구라고 뽑기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내면 그 문방구의 뽑기 이벤트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음료를 마셔보고 그다음에 하나는 뽑기를 해보고 이렇게 코인을 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엽서? 가 2장이 들어있어요. 양쪽에 다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종이가 있고요. 한쪽에는 독서 기록을 할 수 있고 한쪽에는 포스트 카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만든 펜팔인데요. 가을쯤에 이 펜팔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읽는 책들을 뭐 번호, 책 제목, 작가, 코멘트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옮겨서 제가 이 독서 기록 카드를 받을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안에 또 세심하게 우표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제가 돈을 안 내고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붙여서 여기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문학동네에서 펜팔을 맺어준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고 참신하지 않나요? 저는 펜팔이란 걸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왜일까요? 살면서 아예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 문학동네 회원들을 직접 맺어준다고 해요. 전 무조건 이거를 참여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클럽 회원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서 코멘트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는 잘 보관했다가 펜팔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북클럽 문학동네 3기 회원들에게 설명해주는 이런 포스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어떤 구성품들로 북클럽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가 써있는데 연 2회 선물 꾸러미, 웰컴 키트와 송년 키트, 그리고 생일 도서 이렇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문화생활에 대해서 써있는데요. 프리미엄 강연, 동네 책방 아지트, 온라인 독서 모임, 메일링 서비스, 스페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고 또 자세한 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책방 아지트 투어 맵이 들어있어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열면 이렇게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은 홈이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카드를 아까 그 회원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랑 맵이랑 해서 들고 다니라고. 아까 그 미는 북클럽처럼 여기 왼쪽은 스탬프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스탬프를 또 모을 수가 있나 봐요. 이게 그 책방마다 스탬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투어 맵을 펼쳐보면은 이렇게 여행지도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이 각 지역별로 아지트 책방들이 써 있어요. 일단 이 앞에는 이름만 써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상세 정보들이 있는데 책방의 주소들 그리고 그 간단한 책방의 소개들이 써 있고요. 이렇게 뭐 해시태그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번역가의 서재라는 책방에 뭐 해시태그 망원시장, 망원한강공원, 뭐 스페이스 소진진, 홍고, 링고, 브레드 뭐 이런 식으로 이 책방 주인이 소개하는 주변 맛집이나 주변의 볼거리들이 같이 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길 보고 가고 싶은 데를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몇 군데가 있고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뭐 광주, 부산, 전주, 춘천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가면서도 이 책방들을 찾아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방만 가지고 가는 약간 기차 여행 이런 거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코로나가 조금 사라지면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잘 이렇게 카드랑 함께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다음으로는 밸런스 노트입니다. 이렇게 민트색으로 은박으로 글럽 3기 에디션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하나 넘겨보면은 이렇게 노트의 구성이 그려져 있네요. 밑줄 노트, 4분할 노트, 2분할 노트,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제목 이렇게 쓰는 칸 이렇게 그려서 노트 간격도 굉장히 커요. 글씨 큰 분들도 잘 쓰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분할 이게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이도 생각보다 두꺼워서 들고 다니면서 책 기록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분할이랑 이렇게 위에 점점점 해서 날짜를 쓸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되게 큼지막하고 또 종이도 많아서 굉장히 실용도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독서 노트를 쓰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노트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학동네 웰컴 키트까지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민음사 문학동네를 비교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다른 점의 첫 번째는 책이 배송되는 방식이에요. 민음사는 5권의 책을 한꺼번에 배송하고 굿즈까지 한 번에 보내주고 문학동네는 1년에 3번에 나눠서 책을 발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 뭔가 잘 기다리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책을 받아보시는 민음사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받아보면은 제가 북클럽 회원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도 뭔가 특별하게 생일과 연말에 선물을 챙겨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각각 있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의 다른 점은 이 책의 종류예요.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민음사는 세계문학전집이나 세계시인선처럼 좀 고전 작품들 아니면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놓은 책들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학동네에서는 신간들, 베스트셀러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 작가들의 수상작품집이나 뭉클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단편소설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고전 작품들을 모으고 컬렉팅 하시는 분들께는 민음사가 더 좋은 것 같고 최신간이나 새로 나온 작품들 그리고 회원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단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학동네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음사는 이 책에 관련된 굿즈들, 파우치나 스탠드 이런 것들을 같이 주는 반면 문학동네는 직접 아지트 책방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나 할인 혜택들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출판사 다 비슷하게 온오프라인으로 독서 모임들이 있는 점 그리고 강연이나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 점들은 똑같이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음사와 문학동네 손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민음사 문학동네 북클럽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같이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음사 문학동네 북클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고 북클럽을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 또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점들은 대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책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만나요.